안녕하세요. 오일입니다. 지난 대선 때 이제 강 건너와서 투자하시면서 수익 내고 계실 건데요. 또 하나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잘 나가는 그 캐시우즈의 아크 인베스트 하시는 분, 네, 방송에서 요점 정리한 거랑 그 다음에 여러 이 유튜버들,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 중에서 한 번을 픽업해서 어떤 쪽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 미국, 캐나다 쪽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건지, 특히 젊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캐시우즈가 유튜브에서 방송한 한 것이고요. 그리고 이 캐시우즈가 언급한 그런 자기네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의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페이스북을 캐시우즈 쪽은 혁신의 기업 중에 하나로 보고 있죠. 그래서 온라인 리테일 세일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4년 동안 성장했던 것을 한 분기에 성장할 정도로 현재 페이스북이 성장성이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. 그전에는 리테일이지 않습니까? 가게 가서 사는 것이 온라인으로 가서 이제 산다는 것은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. 아니면 뭐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합쳐서 이커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? 예, 이커머스라고 하는데 이커머스의 시대가 지금 소셜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소셜 커머스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이 틱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통해서 그,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그 관심사를 이용해서 광고하고 판매하고 하는 소셜 커머스, 이커머스의 시대가 소셜 커머스로 가고 있고 이 소셜 커머스 시대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페이스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크 인베스트 쪽은 구글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혁신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텔레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원격 진료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어제는 많이 떨어져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에는 11% 사람들이 원격 진료를 하고 싶어 했는데 올해는 46%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. 결국 텔레닥이 최근에 리본고랑 합병하면서 이거는 뭐 이익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이익을 줄이는 쪽에 합병이 아니냐 이런 좀 부정적인 소리가 있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크게 보면 길게 보면 이 46%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이 소비자층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텔레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도 어차피 전 국민 그 의료보험을 하든 의료보험을 확대시키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의료비를 낮춰야 합니다. 낮추기 위해서는 원격 진료 같은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텔레닥은 그런 측면에서도 혜택을 받는 그런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스퀘어인데요. 이 그 아크에서 비중이 높은 게 갖고 있는 주식이죠. 그래서 최근에 이거 페이먼트 프로텍트 프로그램을 강화시켰고요. 그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기존의 은행보다도 더 이제 은행업 역할을 강화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은 이제 크레딧이 없으니까 돈 빌리기도 어렵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돈을 그 주고받고 하는 데 있어서도
뭐 그런 어려움이 기존의 은행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편하게 은행 같이 해줄 수 있게 이제 은행업에 진출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참고로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도 주고받을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페이먼트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은행을 통해서 뭐 대출업에 더 진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익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 점점 더 이제 사서 모으기 좋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. 그다음에 이 스퀘어를 얘기할 때 항상 페이팔이 얘기됩니다. 그래서 PYPL인가 그게 티커죠. 그래서 페이팔도 이 경쟁사입니다. 그래서 스퀘어에 캐시 앱이라는 것이 있다면 페이팔은 벤모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앱 페이먼트도 되고요.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사가 경쟁사이긴 한데 앞으로 둘 다 계속 성장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비자, 마스터카드처럼 신용카드 회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리포트들을 계속 보면 비자보다는 그 비자의 뒤를 항상 쫓아가는 만년 2인자 같은 그런 마스터가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성장성 측면에서는 마스터카드가 더 성장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회사들은 테크놀로지 회사에 속하지만 지금 업무 자체로 보면은 금융업에 속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금융업 쪽에서는 이제 이런 페이먼트 회사 쪽으로 보면은 이제 핀텍이라 그러죠. 이 회사 쪽에서는 이 세 가지가 스캐너 SQ죠.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투자하는 게 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막 예로 든다 그러면 제가 10,000불이 있고 1,000불을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10,000불이 있으면 10%를 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1,000불이지 않습니까? 그 1,000불을 여기 이 세 가지를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. 만약에 하나인 것처럼 작은 ETF처럼 그렇게 하면은 최근에 메스터가 떨어질 때는 스퀘어 페이팔이 올라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마스터카드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스퀘어 페이팔이 내려갔으니까 뭐 안정적으로 보완하면서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이어서 계속 캐시 우주의 그 말한 내용을 제가 최근의 현 사항을 이해하는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뭐 2차 웨이브도 되고 3차 웨이브도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날씨가 추워지면서 유럽이 코비드 19으로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각국이 이제 이 유럽에 어려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돈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유럽보다는 미국이 낫겠지 아무래도. 그래서 이 미국의 주식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았냐 최근에 뭐 대선 끝난 것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도 캐시우즈는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5년 이후를 생각한다면은 아크 인베스트는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이거 설명드리면 오늘의 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? 오늘의 가격이 있고 5년 뒤에 주식의 가격이 있다고 치면 어쨌든 이 가격과 이 가격의 이걸 봤을 때 이 가격이 상승한다면 5년 뒤에가 오늘의 가격보다는 더 높다고 친다 그러면 그러면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 수 있는 그런 가치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기존 그 회사 자체보다는 회사 성장성에 따른 가치가 증가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봤을 때 아크 인베스트는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저기 가치주와 성장주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고 다른 개념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 그런 쪽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
아크 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30%는 제노믹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제노믹 분야가 뭐냐면 그 DNA 분석해가지고 질병을 먼저 알 수 있다든지 아니면 DNA를 조금 바꿔서 미리 생길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이런 쪽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30% 정도를 이 제노믹에 투자하고 있고요. 그리고 향후 나스닥 100기업 중에 그러니까 흔히 쉽게 생각하시면 QQQ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QQQ에 있는 그 100개 기업 중에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25%만이 혁신 기업으로서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성장을 이어갈 거라고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혁신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캐시우즈의 의견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캐시우즈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으로는 그 캐나다에 있는 젊은 투자가이죠. 유튜브이기도 하고 그 다니엘의 얘기를 보면 바이든 미 대통령 이후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.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가 그 방송 내용을 저기 모은 것을 요약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바이든이 있으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더 우호적이 될 것이다. 그러면 경우에는 중국의 기업들에 대해 주식들도 좀 더 제대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알리바바가 미국에 있는 아마존처럼 미국에 있는 기업이었다면 지금 아마존처럼 이 PE 레이쇼가 엄청 올라가겠죠, 더. 그렇지만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주가가 아마존처럼 많이 올라가고 있지 못한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미중 관계가 조금 더 좀 부드러워진다 그러면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무역으로 트레이드 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트레이드는 미국의 강점이 아니지 않습니까? 오히려 트레이드는 생산, 제조업은 다 중국의 강점이니까 그래서 이 트레이드 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, 파이낸셜 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알리바바 같은 주식들은 오르겠죠.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알리바바가 아마존처럼 클라우드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최근 위안화 강세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. 물론 다른 것도 있고요.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DU 같은 게 있겠죠. 뭐 애들 저기 공부시키는 거 쉽게 얘기하시면은 뭐 시사 영어사 같이 그런 거죠. 시사 영어사 플러스 그다음에 수능 학원 이게 이제 중국식 이긴 것이 EDU고요. 그다음에 미국에도 와서 이 EDU 그 오피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저는 알리바바는 좀 더 알려졌고 그다음에 뭐 우호적이지만 그래도 이 중국 공산당의 여러 가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EDU는 그런 게 없으면서 소비가 중국 사람들 소비가 증가하면 어차피 이 교육열이 더 높은 이 중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이 교육에 관계된 ETF 소개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이것이 있었을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민주당 정부의 재생에너지 쪽인데요. 이 브룩필드란 회사가 여러 가지 자산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그 중에 자회사가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라는 그 티크가 BEF란 회사입니다. 그래서
이 회사가 이제 계속 안정적이고 계속 이 리뉴어블 에너지 쪽으로 투자하고 최근에 뉴욕에 있는 그 전기를 리뉴어블로 바꾸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컨트랙 맺어가지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NE 같은 그런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 회사를 하셔도 되고 이런 투자 회사에 투자 회사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도 재생에 관계된 건데요. 솔라 패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캐나디안 솔라라고 해서 티커는 CSIQ인데 경쟁사들, 뭐 쉽게 경쟁사들은 진코솔라라고 해서 JKS가 있죠. 진코솔라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경쟁사들은 보통 P 레이쇼가 50 정도 가는데 캐네디안 솔라는 P 레이쇼가 9.3 정도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경쟁사 정도의 P 레이쇼를 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곱하기 5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5배 정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리뉴어블,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이 아니냐, 솔라 패널 만드는 캐네디안 솔라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캐나다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 마리하나, 뭐 대마초 쪽, 캐나비스, 햄프 이렇게 쓴다 그랬죠. 그래서 보통 캐나비스란 말 많이 쓰는데 이 캐나비스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의료용 마리아나가 있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쪽으로 흔히 말하는 대마초 피운다고 흡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 레크레이션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햄프라 그래서 섬유 쪽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트루에브라는 캐나비스가 있는데 이건 미국에 있는 회사이고요. 그래서 티커는 TCNNF인데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그 주식 그 뭐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이 아니고 이거 OTC라 그러죠. 오버 더 마켓. 그러니까 뭐 이거 증권거래소 아닌 데서 거래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증권거래소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 또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. 아무튼 좀 그런데 어쨌든 주식은 굉장히 상승 중에 있고 그 회사 자체는 튼튼하다고 하는데 좀 더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 캐나비스 쪽에서 안전하게 수익도 올리시면서 그 다음에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게 MJ라고 하는 대마초 키우는 농지를 빌려줘서 하는 그 리츠 회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에프리아라든지 뭐 CGC인가요?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민주당 쪽에서 국채를 더 찍어내서 MMP라 그러나요? 그런 쪽으로 해서 저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하면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금은 강세가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크커랜드 레이크 골드라는 골드 마이닝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티커는 KL인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유만 골드가 있지 않습니까? NEM인가요? 유만 골드가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1등이고요. 2등이 골드라고 하죠, 티크가. 최근에 뭐 베릭 골드라고 해서, 예, D죠, D. 그래서 베릭 골드라 그래서, 워렌 버핏이 샀다 그래서, 예, GOLD, 골드. 그래서 워렌 버핏 샀다고 한 회사라고 해서 있는 게 있는데, 이 두 회사 저는 두 가지 다 갖고 있는데요. 유만 골드 쪽이 좀 더 가격 탄력성이 좋다고 생각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려도 빨리 회복돼 간다는 거죠. 그래서 유만 골드에는 그 ETF 중에서 USMB라는 게 있습니다. USMB라고 있는데 그 미니멈 발러타일이라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주식만 모아 놓은 ETF가 있는데 여기에도 유먼 골드가 포함됩니다. 그래서 유먼 골드가 저기 금 금광에 관계되기도 하고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유먼 골드를 더 선호하고요.
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이번에 투자해서 유명해진 이 골드 쪽은 이쪽은 이번에 또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내리는 시기처럼 이 단기 투자자들한테 아직 좀 그 뭐죠 손을 탄다 그래야 되나요?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들어가는 것은 손해보기가 좀 좋기 때문에 장기로 보고 떨어졌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얘기한 이 5가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의견도 비슷하기 때문에 추가해서 제 생각까지 포함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Love once more. Thank you twice.